이번에는 포인트 89 이미지 배치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각 디자인, 레이아웃 이런 작업들을 쭉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미지는 보통 사진과 일러스트로 대표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과 일러스트가 각각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레이아웃 작업할 때,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01번에 보면은 사진과 일러스트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이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 우리가 베리에이션에 대한 부분이나 아이데이션 부분에서도 사진과 일러스트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지금은 약간 후반부에 해당되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앞에 있는 내용을 복습하고 새롭게 아웃풋을 만드는 데 주의할 점,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사진은 기록, 보존의 수단에서 벗어나서 이미지 연출의 개성화 또는 계획된 시각 표현 등 다각도의 표현 방법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진만으로 구현이 어려운 내용일 경우에는 풍부한 표현의 일러스트를 대신 사용하죠. 그래서 일러스트는 보통 과학적으로 증명이 어려운 내용, 또 현실 재현이 좀 불가능한 내용, 자,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현실성을 직접 보여주기보다는 가볍고 재미있는 묘사를 표현할 때 많이 쓰고 있고요. 개성이 없고 기성의 일러스트는 화면의 긴장도를 낮추는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선택에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사진은 좀 이와 반대로 사실적인 표현에 되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뢰성을 보여줘야 되는 메시지 전달용 이미지 작업, 디자인 작업에서는 사진이 많이 쓰이고, 좀 상상이라든지 감성에 관련된 부분에 사용될 때는 일러스트로 채워 갖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사진과 일러스트가 어떤 효과를 줄까요? 우리 시각 디자인에서는 자,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독자의 호기심이나 시선을 끄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기사의 내용을 빠르고 쉽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기사 내용을 쭉 읽을 수도 있지만 그 페이지 안에 있는 이미지나 사파 같은 것들, 뭐 사진 같은 걸 보면 지금 이 페이지가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대략적으로 먼저 쉽게 인지가 먼저 돼요.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 디테일한 내용은 기사 내용으로 보면 되겠죠. 또 이미지로 보여지는 효과는 독자에게 주목받고 선호도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텍스트만 쫙 있으면 되게 지루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읽는 데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그림이 또 있으면 이미지로 먼저 시선이 가니까 주목도나 이런 것도 생기고, 이런 내용이구나, 조금 더 들여다볼까, 좀 내가 더 깊이 있게 내용을 살펴볼까 해서 텍스트로 시선이 자동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과 일러스트는 레이아웃 잡을 때 시선 이동에 되게 중요한 요소로 쓰이고 있어요. 사진과 일러스트의 크기, 위치, 명암, 방향, 개성의 강도에 따라서 시선이 우선적으로 가는 곳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시선 유도, 시선의 방향에 따라서 전체 흐름이 달라지죠. 위계질서도 달라집니다. 잘 배치된 이미지는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각화시키고 설득력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하니까 레이아웃에서 아주 큰 효과를 갖게 되죠. 자, 옆에 단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 사용 시에 좀 주의사항들. 자, 우리 시각 디자인은 대부분 편집 작업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그때 주의해야 될 몇 가지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컬러 모드에 대한 부분들. 자, 컬러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인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모바일이나 PC 환경, 영상물처럼 빛에 의해서 구현되는 결과물인지, 자, 요거에 따라서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쇄용으로 작업할 때는 CMYK 모드를 쓰고요. 컴퓨터 모니터로 보이는 영상일 경우, 색상일 경우에는 RGB 컬러 모드를 쓰게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아웃풋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컬러 모드를 맞춰 주셔야지, 안 그러면 갑자기 색이 막 튀어 가지고 형광빛으로 막 튀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흑백 처리가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아니면 중간에 색상 변환됐을 때 약간 색상의 오차가 좀 많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컬러 모드를 먼저 잘 선정해서 디자인 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해상도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특히 뭐 사진이나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비트맵 이미지다 보니까 아웃풋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적정 해상도를 맞춰주지 않으면 입자가 막 거칠게 보이는 거, 픽셀이 막 그대로 드러난다든지 이런 선명도,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화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가 이게 출력용으로 만들었을 때 입자가 되게 거칠어서 뜨그득뜨그득 픽셀의 그 계단 현상 같은 막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상도에 대한 부분을 최적화된 값으로, 해상도도 아주 높여서 쓸 수도 있어요. 높여서 쓰면 표현에는 아주 고퀄리티의 인쇄술을 쓰지 않아서 내가 1000 dpi 뭐 이렇게 아예 높인다. 자, 그랬을 때 인쇄는 그 정도로 표현이 안 되면 별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최적화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옵티마이즈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한 최적의 값을 만들어서 쓰는 게 좋다. 그래야지 용량도 적으면서 고퀄리티의 결과물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상도도 내가 어떤 결과물 아웃풋을 만들 것인지에 따라서 해상도 설정을 맞춰줘야 되는데, 컴퓨터 화면 같은 경우에는 보통 72 dpi, 인치당 72, 가로 72, 세로 72로 된 해상도를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인쇄 매체 같은 경우는 300 dpi, 그래서 가로 300, 세로 300, 인치당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맞춰줬을 때 가장 적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트리밍에 대한 부분. 사진 이미지나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 원래 원 사진을 그대로 쓰기보다 일정 부분을 좀 더 강조하거나 뭐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 트리밍 작업이라고 그래요. 트리밍, 이미지의 주제를 강조하거나 약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확대 또는 축소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거나 없애는 과정. 자, 그걸 트리밍이라고 한다. 자, 품질이 떨어지거나 지나치게 작은 사진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50% 이하로 축소, 최대 120% 확대하는 것을 지향하고, 명암, 질감, 색상 등에서 약간의 보정이나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화질 자체가 너무 떨어진다. 얘를 컴퓨터에서 아무리 확대해도 그것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우리가 포토샵이나 이런 걸로 약간 보정을 해준다든가 질감을 줘서 이미 되게 거칠게 아예 효과를 줘서 실수로 만들어진 해상도가 떨어진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자체의 질감을 살린 그런 디자인으로 사진 이미지나 뭐 이런 걸로 바꿔줄 수 있거든요. 자, 그런 방법을 쓰시면 되겠고, 또는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낸다. 그래서 코끼리도 코끼리 코부터 다리까지 꼬리까지 다 쓸 수도 있지만 코끼리 코만 쓸 수도 있거든요. 그 확대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컷아웃 효과처럼 외곽을, 배경을 잘라내고 오브젝트만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런 방법들이 모두 다 트리밍이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 기타 보도록 할게요. 기타는 사이즈가 많이 들어가는 지면을 디자인할 때 지면 사이즈의 외곽선을 흰색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출력 과정에서 이미지 위치나 순서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룹으로 묶어서 쓰시는 게, 그런 나중에 레이어나 뭐 이런 것들 잘못해가지고 문제되고 유실되고 이런 것들을 미리 막으실 수 있습니다. 또 레이어 순서 같은 거 잘못해서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경우들이 막 생기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그룹으로 좀 묶어주는 게 작업을 수월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또 이미지 외곽선이 들어갈 때 반드시 선이 들어간다고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출력할 때 이제 실수 같은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도 디자이너가 해주면 인쇄 프로세스를 거칠 때 문제되는 것들을 미리 방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미지 외주 제작. 자, 이미지를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지만 큰 프로젝트나 이런 것도 작업할 때는 직접 제작하는 거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외주 제작을 많이 맡기는 편입니다. 직접 제작하기 어려운 시각화 이미지를 전문적인 외주 제작사한테 의뢰해서 제작하는 것을 우리 이미지 외주 제작을 합니다. 사진 작가한테 의뢰하거나 일러스트레이터 또는 캘리그라퍼한테 의뢰하는 거, 3D 모델링 디자이너한테 의뢰하는 그런 방법 등이 있죠. 자, 외주 작가 섭외하는 방법은 필요한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디자인 관련 전문 회사에 검색한 후에 진행을 하고요. 믿을 수 있는 업체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계약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외주 작가 업체 선정할 때는. 이미지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보자면 구두로 전달하기보다는 문서 형태로 쓰시는 거. 우리 보통 작업 의뢰서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작업 의뢰서를 통해서 최대한 자세한 작업에 대한 이야기,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의뢰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까요? 의뢰서에 들어간 내용, 의뢰자, 의뢰일,
제작명, 제작 기간, 이미지의 컷수, 크기, 내용 또는 줄거리, 특징,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명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가다가 이제 작업을 해서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은 뭐 이런 것들이 문제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 해당되는 내용들 기억해 주세요. 자, 의뢰서와 별도로 이미지 제작 진행 시에 계약서를 작성해서 비용, 기간, 저작권 문제에 대한 부분, 수정, 보완 이런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항을 명시하고 협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계약서에다 명확하게 짚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작권 같은 것도 나중에 심의 이렇게 시비가 많이 걸리는 내용이니까 이거를 내가 의뢰받고 그림을 받았을 때 그 저작권이 계속 그 작가한테 있을 건지 아니면 우리 업체한테 그 저작권이 넘겨올 것인지 그런 것도 있고 수정을 한다면 몇 회까지 수정할 수 있다 라는 것도 명확하게 짚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막 10번, 5번 막 계속 의뢰하면 안 되잖아요. 그 디자이너도 그만큼의 인력과 시간과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협의할 때 수정은 몇 차까지 보겠다. 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은 컬러 모드에 대한 부분이에요. 앞에서도 사진 이미지 작업할 때 컬러 모드 잘 맞춰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에서는 어떤 컬러 모드가 있는지, 어떤 특색이 있는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제일 첫 번째는 컴퓨터 그래픽스에 대한 색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개념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컴퓨터 그래픽에서 표현할 수 있는 색채계는 크게 RGB, CMYK, 그레이스케일, 랩 이 등을 둘 수 있다.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자, 기본적인 컬러 시스템은 RGB로 되어 있어요. 왜? 컴퓨터는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잖아요. 비주얼을 보면서. 그러니까 모니터는 어때요? 빛에 의해서 우리 눈에 보여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RGB 기준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우리가 다양한 기능을 쓸 수 있어요. 뭐 필터부터 시작해서 뭐 채널을 쓴다든지 마스크 기능을 쓴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쓰는데 이 기능을 100%다 쓰려면은 RGB 체계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CMYK로 내가 출력용으로 만들겠다 해서 CMYK로 맞춰 놓고선 작업하다 보면 포토샵에서 활성화되지 않는 기능들이 보일 거예요. 그 기능이 있는데 필터인데 필터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선택이 안 되는 경우. 자, 그거는 RGB일 때만 걔가 지원이 되고 CMYK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토샵 작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초반에는 RGB로 작업하다가 나중에 이게 만약에 인쇄용으로 간다면 그때 이제 모드 컬러 모드를 CMYK로 바꿔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컬러의 표현 영역 크기를 보면 CI 랩 컬러, RGB 컬러, CMYK 컬러 수준으로 우리 표현 영역이 좀 달라진다. 그래서 CI 이 컬러가 제일 색을 많이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GB 컬러, 그 다음에 CMYK가 마지막으로 표현 영역이 그만큼 좀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션. 자, 이거 시험에 좀 많이 등장하는 애예요.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용어. 자, 이 캘리브레이션 용어 같이 알아두세요. 모니터와 실제 인쇄물 간의 색상 차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처음에 초보자 입장에서 보면 별로 차이를 못 느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디자인을 계속 하다 보면은 색의 민감도가 생겨서 모니터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인쇄할 때는 이렇게 달라지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여러분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색을 이렇게 선택하면 그 옆에 조그맣게 칼라 칩 옆에 CMYK는 RGB 변했을 때 이렇게 변경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경고 색상 코드가 이렇게 뜨는 경우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처럼 민감하게 좀 봐야 되는 색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치가 안 됐을 때 그랬을 때 그거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치하도록 조정해 주는 것 그거를 캘리브레이션을 부릅니다. RGB를 CMYK로 바꾸면 색상톤이 확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서 이렇게 믹스해서 비슷하게 만들어 주는 거 그거를 캘리브레이션이라 부른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용어는 시험에도 많이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용어예요. 자, 그럼 컬러 모드 한번 봅시다. 컬러 모드. 자, 우리 컴퓨터로 작업하다 보니까 당연히 모니터 기반이 되는 RGB 모드가 대표적이죠. RGB 모드, 레드, 그린, 블루. 우리 빛의 삼원색이에요.
가사노납에서 요 색상만 봤었죠. 색상 빨간 동그라미 3개 3색상 해가지고 합치면 흰색 되는 거. 자, RGB 보드는 비트맵 방식의 기본이 되는 색상이에요. 비트맵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가 포토샵이죠. 모니터, 영상, 홈페이지 등 화면용 작업을 할 때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MYK 모드. 자, 인쇄용으로 뭔가 작업해야 될 때, 인쇄 사도 분판, CMYK 이 네 가지 색상으로 분판해서 인쇄를 하게 되는데, 그 용도, 프린트에 사용되는 모드를 CMYK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RGB 모드에서는, 혼합할수록 어두워지는 감사논납이에요.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CMY가 있으면 가운데 뭐예요? 블랙이 되는 거. 그래서 합치면 합칠수록 어두워지고 탁해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탁해지는 느낌. RGB보다 똑같은 색을 보더라도 약간 채도가 좀 낮아 보이는 느낌, 그리고 약간 어두워 보이는 느낌, 그런 느낌이 살짝 들 때가 있어요. RGB 모드에 비해서 색상 표현이 또 제한적이다. 색상수 표현이 조금 더 낮다 그랬죠. 아까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CIE 랩칼라, 우리 빛에 의해서 보여주는 조명 기구에서 만든 요 랩칼라가 제일 많이 색을 표현할 수 있고, 2등은 RGB, 3등은 CMYK다 라고 했어요. 또 RGB 모드에서 볼 때보다 색상이 더 탁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색상이 존재하고요. 사도 분판은 하나의 이미지를 인쇄하기 위해서 사도로 분리할 수 있고, 출력해서 각 판의 분판은 컬러값의 흑색 망점으로 표현이 됩니다. 인쇄를 하면은 이렇게 필름을 만들어내잖아요. 인쇄하기 전에. 그때 보면 이렇게 망점으로 이렇게 농도를 이렇게 조절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 필름판을 보면 블랙 앤 화이트로 보여서, 자, 그걸 가지고 색이 투과될 것인가 막힐 것인가, 그걸 구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HSB 모드도 있어요. 자, HSB 모드는 뭐냐면 우리 색의 삼속성이라고 앞에서 배웠잖아요. 색의 삼속성, 색상, 명도, 채도. 요 삼속성을 기반으로 해서 색을 혼합해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 그게 HSB 모드예요. 자, 알파값이 0에 가까우면 투명해지고 1에 가까우면 불투명해지고요. 색조 휴 표준 색상원의 위치로 측정하여 0에서 360도로 각도로 표시해 줍니다. 채도는 세츄레이션, 색상에 포함된 회색의 양을 0에서 100%로 측정해 주고요. 명도인 브라이트니스도 0에서 100, 검정 0, 흰색 100으로 표현해서 HSB 모드가 만들어집니다. 또 랩모드, 아까 CIE 랩모드 있었죠. 색상 가장 많이 표현할 수 있는 랩모드는 어떨까요? LAB 모드. 자, CIE에서 제안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도 이미지 색상을 유지해주기 위한 컬러 모드다. 그러니까 CMYK나 이런 것들은 컬러 모드는 빛이나 인쇄되거나 시간적인 거에 따라서 색상이 변경될 수 있지만, 변경되지 않은 색상을 지정해 줄 때, 자, 그럴 때는 LAB 모드가 되게 유용하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거랑 또 연결 지어서 이해하시면 더 좋겠네요. L은 명도, AB는 빨강에서 초록, B는 노랑에서 파랑, 그래서 사원색을 가지고서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A가 플러스 값이 되면 빨강, A가 마이너스 값이면 초록, B가 플러스 값이면 노랑, B가 마이너스 값이면 파랑, 이렇게 색상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 LAB 모드로 저장할 수 있는 포맷을 보면 PSD, EPS, PDF, TIFF 이런 포맷들이 저장할 수가 있어요. 또 그레이스케일 모드가 있죠. 그레이스케일 모드, 우리 회색, 회색으로 보여지는 음영 모드입니다. 8비트 이미지에서 최대 256가지의 회색 음영을 사용할 수 있어요. 회색 음영값은 검정 잉크색의 비율로 따지는데 0%는 흰색, 100%는 검정색으로 측정을 합니다. 회색 음영 모드에서는 컬러 적용이 구현되지 않아요. 그래서 간혹가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흑백으로 되어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모드의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포토샵을 작업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열심히 빨간색을 섞어서 브러쉬를 칠하거나, 그래도 빨간색 분명히 칠했는데 약간 회색으로 이렇게 브러쉬 값이 나온다든지. 자, 이거는 왜 그럴까? 분명히
컬러 팔레트에서 내가 선택한 빨간색이에요. 근데 내가 들어오면 회색이 나온다. 그러면 이 문서 자체가 그레이스케일 모드이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오는 모든 컬러는 다 흑백으로 변환돼서 나타납니다. 노란색을 쓰면 밝은 회색이 되고, 파란색을 쓰면 어두운 회색이 되고, 그런 식으로 명독감만 존재하게끔 나타나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 만약에 흑백 사진에다가 인물 사진이에요. 립스틱 같은 거는 좀 빨갛게 칠하고 눈두덩이 막 이런데 아이섀도우 느낌을 막 파란색으로 주고 싶다. 자,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것들 만약에 어디서 또 많이 볼 수 있냐면 앨범 자켓, 음악 앨범 자켓 보면 흑백 사진에 부분 컬러링한 거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다큐멘터리 뭐 이런 데서도 컬러 복원한 것도 많이 보이고. 자, 그럴 때는 흑백 사진에서 그레이스케일 모드를 RGB나 CMYK로 바꿔주고 컬러링하면 돼요. 그러면 전체 원적 그레이스케일로 맞춰져 있는 애까지 컬러가 들어가진 않고 그 그레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컬러 모드만 RGB나 CMYK로 바뀝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컬러로 된 브러쉬로 칠하면 그 컬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방법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컬러 모드는 듀오톤 컬러 모드예요. 듀오톤 컬러 모드. 자, 듀오톤은 한 가지에서 네 가지 정의로 사용자가 정의를 해서 잉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톤, 한 가지 하면은 내가 회색, 빨간색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빨간색으로 밝고 어두운 것만 쭉 해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거. 저 이거 예전에는 뭐 나이키 광고나 이런 데서 되게 많이 썼던 방법이에요. 사진을 다 전체적으로 파랗게 만든다든지 빨갛게 만든다든지 그 위에다 타이포그래피 효과를 쫙 넣는 거. 자, 그럴 때 단일 톤으로 듀오톤 작업을 하는 거고요. 이중톤은 두 가지 컬러 써서 오렌지와 뭐 보라다. 그래서 밝은 톤은 오렌지 톤으로 맞춰주고 어두운 톤은 보라색으로 맞춰주고, 이런 것도 디자인 잡지나 패션 잡지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색상, 그런 컬러 모드라고 볼 수 있어요. 한 두 가지 컬러 주면 되게 오묘한 느낌, 꼭 엑스레이 찍은 듯한 느낌으로 변환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렇게 쓰거나 아니면 3중톤, 4중톤 해서 세 가지 컬러, 네 가지 컬러만으로 전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듀오톤 모드입니다. 옆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옆 페이지 보면 인덱스드 컬러 모드예요. 인덱스드 컬러 모드도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모드입니다. 인덱스드 컬러 모드. 최대 256컬러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8비트 이미지 파일을 만들 때 쓰이고요. 인덱스 색상으로 변환할 때 포토샵은 색상 검색표라고 해서 쫙 도표처럼 칸칸칸칸 256컬러를 막 만들어내요. 그것보다 그래서 256 이하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로고 심볼 같은 거는 색상이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럴 때는 색상 수를 더 줄여서 용량을 더 낮추는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 검색표에 원본 이미지의 색상이 없는 경우에 프로그램에서 가장 비슷한 색상을 선택하거나 디더링을 이용해서 원본 색상을 시뮬레이션 한다고 했어요. 자, 디더링이 약간 전면법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빨간색 점을 막 찍고 노란색 점을 군데군데 찍어주면 점점 이 부분은 주황색으로 느껴지게끔 하는 거. 자, 그거를 디더링을 부릅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색상 수가 단순하다 보니까 이 중간값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점을 막 찍어서 얘가 점이 많으면 그 점의 색상으로 보이고 점이 좀 덜 찍혀 있으면 걔랑 약간 믹스돼서 보이는 그런 색상으로 우리 눈에 시각으로 나타납니다. 디더링이라는 용어도 외워두세요. 디더링. 색상 팔레트는 제한적이지만 인덱스 색상을 사용하면 파일 크기를 줄이면서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 웹페이지 이런 것들 작업할 때 화질을 유지하면서 용량도 적으면서 쓸 수 있습니다. 편집이 제한되어 편집 범위를 넓히려면 임시로 RGB로 변화시켜서 써야 돼요. 자, 인터넷에서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사진 이미지 많이 다운받잖아요. 자, 그때 보통 우리가 다운을 받으면 GIF 이미지나 JPG 이미지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중에 GIF 이미지가 바로 256컬러로 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면
뭔가 우리가 여러 가지 포토샵 작업을 하고 싶은데 이것도 활성화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이미지들을 만약에 GIF 이미지를 내가 다운받아 갖고 왔다. 포토샵에서 열어보시면 레이어 창에 인덱스드 컬러라고 인덱스 또는 인덱스드 컬러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레이어 위에. 아, 그래서 GIF긴 GIF인데 인덱스 모드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인덱스 모드로 설정되었을 때 포토샵에 있는 기능들을 다 쓸 수 있지 않고 몇 개는 제한이 걸려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내가 다운받아 갖고 온 이미지가 인덱스 모드다. 레이어를 봤더니 인덱스 모드가 떠있다. 자, 그러면 먼저 뭘로 바꿔줘요? RGB로 바꿔주고 작업을 해줍니다. 다운받아 갖고 온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열고 포토샵에서 컬러 모드를 RGB 모드로 먼저 변환해주고선 작업해줘야지 포토샵에 있는 기능들을 다 활용해서 이미지를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 인덱스 모드를 저장할 수 있는 포맷으로는 PSD, BMP, 이콤, GIF, 포토샵 EPS, PDF, PNG 이런 것들이 인덱스 모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맷 같은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좀 고 수준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문제에 충분히 정답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기저귀 팁 보면 디더링에 관련돼서 좀 설명이 나와져 있죠. 제한된 색을 이용하여 음영이나 색을 나타내는 것이며 여러 컬러의 색을 최대한 맞추기 위한 과정으로 쓰인다. 수채화 색상에 따라서 다소 거칠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점묘법으로 표현하지만 점묘법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려야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약간 거칠어 보인다. 이렇게 망점이 보이다 보니까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89 이미지 배치, 90 컬러 모드 쭉 살펴봤는데요. 특히 컬러 모드는 시험 문제에 엄청나게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어떤 컬러 모드들이 있는지, 그리고 컬러 모드마다의 특징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최소한 한두 문제들은 꼭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 메모를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컬러 모드 중점적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